아이고 보자. 왜 이래 이거. 아이고 왜 이래 이거. 됐네. 하나 둘 셋 넷. 좋아. 네네네네. 보자. 아이고. 됐어. 자, 그 다음 할게. 3. 여러분 소리 잘 들어가요? 하나 둘 셋 넷. 소리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민서 희빈 지원 슝우. 좋아 좋아. 자 그럼 얘를 그 다음 내용이 뭔지 한번 봅시다. 자 우선 역시나 실제 용액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용액의 틀 안에서 그 개념을 생각하는 거라 이상용액을 또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는지 한번 잠깐만부터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상황에서건 항상 그 A라는 성분하고 B라는 성분하고 섞여 가지고는 A, B가 잘 섞여서 용액이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한번 가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서 그 이상용액이니까 보시다시피 용액 내에서 A의 증기압은 그러니까 용액 내에서 그 성분의 A의 증기압은 순수한 상태에서의 증기압에서 그때의 몰 분율을 곱해주고 B 성분의 증기압은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에다가 거기에 몰 분율을 곱해주고
그 다음 전체 증기압은 요 두 개를 더한 거고, 요 두 개를 더해서 8 얘를 요렇게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앞에서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여기서 개념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개념화가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되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자 이런 말입니다. 그럼 나와 있는 요 수식들 있죠?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으쌰. 자, 이게 뭐냐면 그래프가 좀 묘한데 이건 X축이고 이건 Y축인데 Y축이 두 개가 있는 그림이에요. 좀 묘한 표현이죠. 이때 이제 그 용액의 성격을 설명할 때 이런 그래프를 많이 쓰는데 이 그래프에서의 의미가 우선 첫 번째 요거 여기가 바로 압력축이에요. 그 다음 여기도 압력축이에요. 그리고 이따 이 아래쪽은 저기에 있는 성분 A의 몰 분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바로 XA. 뭐 지금은 자 그러면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가장 작았을 때와 가장 컸을 때의 값이 얼마예요? 몰 분율은 확률이랑 같기 때문에 0에서 1 무조건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럼 이때 여기서 A의 몰 분율이 1이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순전히 A뿐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역으로 A의 몰 분율이 0이다. 그럼 A는 한 탱가리도 없다니. 그럼 A가 한 탱가리도 없으면 누구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는 몽창 B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럼 이때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수식하고 요 수식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짜잔. 보이세요? 자, 이 그래프가 누구냐면 바로 PA입니다. 자, 뭐냐면 PA가 어떻게 돼요? 순수한 그 A의 증기압에 대해서 거기다가 몰 분율이 곱해져 있는 거죠. 그럼 잘 봐. 얘는 일종의 뭐라고 할 수 있냐? 물론 요 세 수식, 이 수식 관계를 또 뭐라고 했었죠? 요 세 개의 수식을 요걸 나 라울의 법칙이라고 했었죠. 누구에 대한 거니까? 어쨌거나 이상용에 대한 거니까. 자, 근데 이때 이 표현을 한번 살펴보면 이 표현은 자, 잘 보세요. 비례관계이잖아요. 그럼 비례관계라고 하는 건 누구하고 누가 비례관계야? 바로 여기에 있는 증기압하고 몰 분율이 비례관계인 거잖아. 그럼 비례관계를 수식상에서 그래프로 표현하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표현되는 거지. 맞아?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얘가 지금 표현된 거라 몰 분율이 0이면 0 넣으면 어떻게? 0 넣으면 0이죠. 0 넣으면 0. 그리고 이게 1까지 될 수 있잖아요. 1 넣으면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1 넣으면 바로 이 값이 PA가
A 백설표. 바로 순수한 상태에서 A만의 증기압이 요 데이터가 되는구나. 자, 저까지 잘 아시겠죠? 그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바로 그 아래쪽에 있는 PB, 이건 여기다가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요? 이건 여기다가 이 PB는 여기서 이렇게 그릴 수가 있죠. 바로 요 부분만큼이 요게 PB야. 아시겠죠? PB야. 자, 얘는 어떻게 된 거냐면, 자, PB 입장에서는 잘 봐요. 이 XB하고 PB하고 비례하잖아요. 그럼 이때 여기가 어떤 상황이에요? 순전히 A만 있으니까 B는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가 바로 이게 0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B만 있는 거니까 이 자리가 XB가 1이 되는 거죠. 0에서 1까지 변하니까 이 PB도 마찬가지로 비몰 분율에 대한 비례 관계라고 생각을 하면 원점을 통과하는 직선으로 또 표현을 할 수 있죠. 이때 이 값이 뭐가 되겠어요? 바로 순수히 B만 있을 때의 상황이니까 B의 몰 분율이 1일 때니 1 넣으면 이 값이 P, B 백설표다. 저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 마지막 PA하고 PB를 다 더한 이게 이제 뭐 이게 바로 전체 증기압이에요. 전체 증기압. 그 전체 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각각의 부분 증기압을 더한 거로 표현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것도 직선이고 이것도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하고 직선을 더한 그 결과가 뭐겠어요? 바로 짜잔, 요 직선이 되는 겁니다. 즉 순수한 상태 B의 증기압과 순수한 상태 A의 증기압, 그 두 점을 잇는 직선, 이게 바로 A 전체 증기압 P가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상용액에 대해서는 바로 저렇게 몰 분율과 증기압 사이 관계가 모두 다 직선의 상관관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의 개념화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다. 몰 분율과 증기압 사이가 직선 관계로 표현되는 게 바로 이상용액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으로부터 이제 3.2 실제 용액의 성격을 개념화해 보겠습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이상용액의 성격을 봤으니까 저것으로부터 실제 용액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이거겠죠? 바로 몰 분율과 저기에 있는 증기압 관계가 직선이 아니게 되는 경우, 그걸 실제 용액이라고 하면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제 용액은 이상 용액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실제용액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용액은 이상용액이 아닌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반대니까 여기에 있는 그 관계가 이상용액에서는 직선의 관계였잖아요. 그러면 실제용액은 직선이 아니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그 실제용액에서 나타나는 몰 분율과 저 증기압 사이의 관계,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그림이 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성분 A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성분 B는 왜 안 살펴보냐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A다 B다 라고 하는 건 지금 특별하게 화학적인 구조나 뭐 아니면은 상황을 지금 딱 뭐 이렇게 특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A다 B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A가 뭔지 B가 뭔지 알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A하고 B를 지금 그냥 일반적으로 뒀기 때문에 A만에 대해서 살펴본다는 얘기는 동시에 B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A가 지금 특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앞서서 또 어떤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용매와 용질은 절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상대적 개념이라고 그랬어요? 용매와 용질은 또한 또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죠. 자, 뭔 말이냐면 용매하고 용질을 어떻게 구분해요? 상대적으로 몰 분율 비교를 할 때 더 크면 그게 용매고 더 작으면 용질이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도 더 크다 작다도 사실은 항상 꼭 A만 크다 그게 아니라 때로는 어떻게 되냐면 B의 몰 분율이 더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의 몰 분율 기준으로 여기가 0.5라고 했을 때 0.5 A의 몰 분율이 0.5가 넘어서면 이때는 A가 용매인 게 맞거든요. 근데 0.5 미만이 되면 이때는 A가 용질이고 B가 용매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적으로 A하고 B가 누가 용매다 누가 용질이다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그러니까 성분 A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는 얘기는 결국 모든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때로는 용매가 될 수도 있고 용질이 될 수도 있고 또한 입장을 바꾸어서 A가 다시 B가 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성분 A에 대해서만 살펴보자는 얘기는 특수한 얘기가 아니라 모든 성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이 주어진 그래프에서 A에 대해서만 살펴볼 거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림을 좀 집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성분 A에 대해서만 생각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이상용액하고 실제용액을 구분하기 위해서 요 직선 관계에다가 자, 이상용액이라고 했죠? 직선 관계에다가 여기서 편의상 아이디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아이디얼. 자, 이상용액의 이상을 영어로 아이디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얼의 ID 만약에 따서 위첨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용액을 이룰 때 성분 A라고 하는 녀석의 그 뭐냐면 몰 분율과 증기압 사이 관계를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럼 이게 실제용액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혹은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보이세요? 저기서 빨갛게 표현하고 파랗게 표현하고 한 부분 있죠? 저게 바로 뭐냐? 실제 영역에서 나타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구하고 누구 사이? 용매와 증기압 사이, 몰 분율과 증기압 사이 함수 관계가 저런 식으로 나타나는 게 실제 영역입니다. 그럼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이게 이제 뭔 말이냐? 이때 여기서 편의상 요 위쪽에 파란 거죠. 파란 거를 편의상 PA 플러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편의상. 저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서 얘기를 할게요. 자, 아래쪽에 건 빨간 거는 그러면은 PA 마이너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1. PA 플러스 상황. 자, 실제 용액인데 이렇게 됐을 때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어 표현으로는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은 양의 편차.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냐면 그 양의 편차는 바로 첫 번째 1 이상 용액에 비해 증기압이 증가한 상황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걸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증기압이 증가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액체보다 증기 상태가 더 잘 되려고 한다고 볼 수 있죠. 증기압이 커진다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세 번째 성분들. 그럼 여기서 성분들이라고 하는 건 이거겠습니다. 바로 A와 B. 자, A가 뭐 용매, B가 용매, 누가 용매, 누구나 용질 이럴 수는 있는데 어쨌거나 두 개가 섞여서 새로운 상호작용인 A하고 B 사이의 상호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분들 사이의 인력이 적어도 평균적으로는 감소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순수한 A에서의 인력이 있을 수 있고 순수한 B에서의 인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의 인력에 비해서 섞이고 나서 그 성분들 사이 인력이 더 줄어든 거예요. 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액체가 아니라 증기가 더 잘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인력이 줄어들었다.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역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죠. 청력이 증가했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서로 밀어제끼는 힘이 강하니까 기체가 더 잘 되려고 하니 증기압이 커졌다.
증기압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압력이니까 그 압력이 커졌다는 얘기는 기체가 더 잘 된다는 얘기겠지. 그럼 이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A와 B가 섞이는 상황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과정이었어요? 불안정해지는 과정이었어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과정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왜냐면 섞인 다음에 서로 끌어당기고 인력이 있어야 그 상황을 잘 유지할 텐데 보시다시피 섞어놨더니 막 인력은 작아지고 척력이 커져. 그럼 그 상황이 에너지적으로 좋은 상황이겠어요? 불리해지는 과정이겠어요? 불리해지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그 불리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델타 H 믹스가 이제 혼합이란 얘기겠죠? 그게 짜잔 이런 식으로다가 뭐 흡열 과정이다 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저 포지티브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 관계는 두 개를 섞었을 때 인력이 감소하고 척력이 증가해서 불안정해지는 과정.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기체가 더 잘 되려고 하니까 증기압이 상대적으로 더 커지는 누구에 비해서? 이상 용액에 비해서. 그런 상황을 양의 편차적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성분들을 섞는 과정은 불안정해지는 과정이니까 흡열 과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저 그래프 하나에 이런 식의 의미들을 막 붙여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완전 중요하다. 자, 어서 쓰시고요. 필기 마무리 하세요. 어서 필기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 네이버 밴드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수업이 바로 실시간으로 녹화가 되고 있거든요. 다시 여기에 접속해 들어오시면 그 오늘 했던 것들을 다 복습 동영상으로 또 똑같이 계속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뭐 잘 못 들으셨으면 다시 재접속 하셔가지고 들어가면 오늘 했던 내용이 바로바로 녹화되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나 적으셨어요? 적었어요? 자, 됐죠? 자, 그 다음 뭐냐?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좋아. 자, 그 다음은 뭐 해보겠습니까? 바로 두 번째
네거티브 디비에이션. 바로 우리말 번역은 음의 편차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이다, 음이다 라고 하는 건 서로 무슨 관계예요? 철저하게 반대 관계잖아요. 부등호가 서로 반대잖아. 그럼 저 앞에서 썼던 저 정성적 설명 1, 2, 3, 4를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다 반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1, 네거티브 디비에이션이니까 PA 마이너스 이렇게. 그럼 이건 이상용액에 비해 증기압이 커진 거예요? 증기압이 줄어든 거예요? 증기압이 줄어든 거죠. 그러면 증기압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게 기체가 잘 된다는 얘기예요? 기체가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증기압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액체 성분에서 액체 용액에서 어떤 성분이 기체가 되는 경향성이 그게 증기압이니까 증기압이 작아질수록 액체보다 증기 상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증기 상태로 잘 도망가질 못할까요? 도망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군가가 쫀쫀하게 잡아당기기 때문이죠. 바로 성분들 사이 인력이 평균적으로 커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섞어놨더니 섞이기 전에 평균적으로 인력이 커진다. 그럼 인력이 커질수록 그 시스템이 잘 유지되어 인력이 클수록 그 시스템이 잘 붕괴돼요. 인력이 클수록 그 시스템인 AB가 섞여있는 용액이 잘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이 잘 유지되는 걸 우리는 안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가 섞이는 상황은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지는 과정이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 알아요? 뭐 러시아가 침공하네 뭐 미국이랑 전면적인 벌어지네 뭐 이런 얘기 알아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어머 러시아가 나쁜 미국에 대항해서 막 미국하고 러시아가 전쟁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미국과 러시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지금 사태는 우크라이나 내부적 문제가 강해요.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옛날 구소련의 한 그 어떤 주였고 그 다음에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러시아랑 국경이 붙어 있거든요. 그럼 우크라이나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요.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지 않고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국적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러시아 쪽으로 편입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는 러시아인데 그 안에 있는 행정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인데 그 우크라이나 안에 러시아어를 사용하고 러시아에 편입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는 원래부터 그 내전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그 러시아 쪽으로 편입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내전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에 러시아의 정치적인 이익, 미국의 정치적인 이익, 그리고 현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정치적 이익 등이 이게 섞여가지고 서로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미국 사이에 뭐 전면전이 벌어진다. 그건 절대 불가능한 얘기고요. 뭔가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익이 관철되면 다 그냥 알아서 그냥 뭐 해결이 될 일들인 거죠. 그럼 여기서 봅시다. 현재 우크라이나 상황. 어떤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말을 쓰고 우크라이나 국민이라고 생각하는데 우크라이나에 살지만 누구는 러시아어를 쓰고 러시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사이에는 인력이 강한 거예요? 청력이 강한 거예요? 청력이 강하네. 그럼 청력이 강하면 그 우크라이나라는 사회는 유지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와해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와해될 가능성이 큰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렇게 청력이 강한 시스템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정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뭐 예를 들어 뭐 영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중국어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사는 이 지역은 한국에서 독립해서 미국이 돼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서로서로 힘 합쳐가지고 이 독립국가인 대한민국을 유지할 가능성, 안정하게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항상 전체적으로 인력이 커지는 상황은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안정화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아까 역으로 청력이 커지는 경우는 그 상황을 유지할 수 없는 불안정한 상황. 이렇게 서로서로 반대반대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안정해지는 과정은 아시다시피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바로 짜잔, 발열 과정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뭐 설명을 많이 쓰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양의 편차하고 음의 편차는 서로서로 그냥 부드부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한 사람 대답해 주세요. 잘 이해했어요? 되죠? 잘했어.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게 양의 편차 혹은 음의 편차. 오케이, 됐다. 좋아요. 좋았어. 그렇지. 좋아. 잘했어. 됐다. 자, 그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지울 거냐면, 자, 요 내용 지울게요. 줄게요. 자, 지워보자. 쓱. 에잇. 자, 에잇. 자, 오이씨. 그 다음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XA가 짜잔 이렇게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A가 뭐냐면 몰 분율이죠. 네. 그 몰 분율인데 그 A만의 몰 분율이 1로 수렴한다. 보이세요? 그러면 이때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A1로 수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짜잔.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실제 용액의 양의 편차, 음의 편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요 플러스 요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보시다시피 어디론가 수렴할 겁니다. 바로 PA 아이디얼로. 자, 아직 이유 얘기는 안 했어요. 이유 얘기는 안 했고요. 그냥 뭐 왜 저런 설명 전혀 안 했고요. 그냥 주어져 있는 그래프 상에서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걸 그냥 시각적으로 확인이 돼요. 눈으로 딱 봤을 때, 저렇게 되네. 자, 저거 확인돼요? 여러분들? 자, 저렇게 된다가 시각적으로 확인돼요? 되죠. 뭐냐면,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아직 전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림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 A의 몰 분율이 1에 가까워진다. 그럼 어디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 원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그럼 요 원저리에서
PA 플러스건 PA 마이너스건 PA 플러스건 PA 마이너스 요 원저리에서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얘는 지금 딱 요 원저리를 얘기하는 거죠. 요 원저리에서 파란 게 됐건 빨간 게 됐건 까만 걸로 쫙 수렴이 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수렴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 나타나는 그래프가 저러하다라는 걸 우선 시각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아 이게 뭔 말이냐 이런 뜻입니다. 바로 A가 이상적 묽은 용액에서 용매인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묽은 용액 아시죠? 묽은 용액이 뭐예요? 한쪽은 뎁다 많고 한쪽은 뎁다 적은 거. 그러면 A가 몰 분율 1로 수렴하는 거니까 바로 묽은 용액 맞겠네요. 그때 A가 1로 수렴하면 몰 분율이 B는 0으로 수렴할 테니 묽은 이상적 그러니까 묽은 용액 그러니까 묽은 용액에서 A가 용매인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이때 뭐 이상적은 빼도 되겠다. 묽은 용액에서 용매인 상황.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묽은 용액일수록 A는 섞이기 전후가 더욱 비슷해지겠죠.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 용액들도 역시 원래의 순수 용매 A의 성격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극도로 물 켜놓으면 그게 뭐 이상용액인지 실제용액인지 그냥 구분 없이 극도로 물 켜놓으면 그냥 A가 있는 상황이랑 똑같아진다 이런 말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과적으로다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실제 용액의 성격이건 아니면 이상 용액의 성격이건 그게 다 비슷비슷해지면서 순수한 A의 성격이랑 비슷해진다 이런 말이죠. 구분이 거의 안 된다는 거죠. B가 거의 없을 테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이다? 점점 1로 수렴할수록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같은 순수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바로 이렇게 수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라는 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근처에서는 자 이상적이라고 하면 뭐 극도로 A가 많은 상황에서는 라울의 법칙을 따른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 수식을 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시다. 여기 지우고 이렇게 지우고 여기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극도로 묽으면 이상 용액도 순수한 상태랑 비슷해지고 실제 용액도 순수한 상태랑 비슷해지니까 이상적 상황이나 순수한 상황이나 비슷비슷해지는 건데, 그 이상적 상황은 라울의 법칙을 따라 가지고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결국 아주 묽어지게 되면 저 성분이 라울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이 논리를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어서 적으시고요.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내용. 자, 지웁니다. 지웁니다. 하. 으이씨. 자, 그 다음은 네 번째. 자, 바로 X의 몰 분율이 0으로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어딜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바로 여기 지금 네 번째 상황을 여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A의 몰 분율이 0에 수렴하니까 A가 묽은 용액에서 용질이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이때도 어떤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극도로 희석될 경우 어떻게? 이상적 묽은 용액으로 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극도로 묽을 경우 이상적 묽은 용액으로 가정할 수 있다면 바로 저 A는 용질이니까 무엇을 따른다? 바로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 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저 A가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헨리의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면 바로 그 헨리의 법칙 수식을 어떻게 쓸 수 있어요? PA는 KA 곱하기 XA. 여기서 A는 지워버리고 여기에 있는 이 K, 이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헨리 상수라고 했죠? 자, 어떤 경우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바로 여기 쓰여 있듯이 A의 몰 분율이 0으로 수렴할 때, 이런 수식을 따르는 게 헨리 법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A의 몰분율이 0으로 수렴한다. 어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프상 원점 근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원점 근처에서 뭐가 나타난다? 헨리 법칙이라는 건 이런 식의 직선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원점 근처에서. 그럼 원점 근처에서 직선의 상관관계가 나타난다? 바로 뭘 얘기한다? 요 그래프상에서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요 접선의 기울기 있죠? 이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다? 헨리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음의 편차를 갖는다. 음의 편차에서도 원점을 통과하는 띡띡띡띡띡띡띡띡띡띡 요런 식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음의 편차에서의 헨리 상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직선은 이상 용액에서고 곡선은 실제 용액에서인데 그 농도가 그래서 그때 몰분율이 1로 가까워지는 경우는 그 성분이 용매인 상황인 거고요. 그 용매인 상황에서는 뭐 이렇게 수렴해 나가면서 라울의 법칙을 따르게 되고, 즉 요 부근은 라울의 법칙이 지배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요쪽은 그 성분이 양이 적어서 용질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묽은 용액에서 용질이니까 농도가 옅어질수록 헨리의 법칙을 따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실제 용액하고 이상 용액을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어요? 됐죠? 이거 중요하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해볼게. 어디냐면 한 장 넘겨서 54페이지. 한 장 넘기면 54페이지 뭐가 나온다?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용액의 총괄성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삼투압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용액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성격,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용액의 총괄성도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니까 이 부분도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용액과 관련된 거의 마지막 부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용액 총괄성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자, 또 간만에 우리 또 스트리밍으로 수업을 하게 되었네요. 어떻게 여러분 스트리밍으로 하는 것도 볼만한가요? 여긴 내 수원 내 집이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하는 건데 어떻게 잘 들을만 했는가 모르겠네. 오케이. 지금 이제 여기 내 서재예요. 내 서재에서 세제 이렇게 화이트보드가 있어가지고 여기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여러분들 보고 있는지 모르겠네. 좋아. 자, 그리고 복습 동영상도 좀 뭐 필요하시면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용액 관련해서도 내가 강의를 미리 올려놓은 게 있죠. 그것도 짬짬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용액이 완결이 됩니다. 완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미리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되었다. 힘들게 이렇게 스트림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안녕.